70살에도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 73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나이 들면 사랑은 끝났다고요. 이제 추억 속에서만 살라고요. 하지만 제게 일어난 일은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한 남자, 박재호. 그 사람은 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이름을 잊어버렸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제게 청혼을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자기 첫사랑한테 청혼했다고 착각했죠. 그리고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이미 만났었다는 사실을요. 믿기 힘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예요. 요양원 2층 강릉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믿게 되실 거예요. 70살의 사랑이 20살의 사랑보다 훨씬 더 뜨겁다는 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웠던 석 달의 이야기를요. 2024년 3월 15일. 윤정희는 강릉 근교의 푸른 소나무 요양원 201호의 짐을 풀었어요. 큰딸 수진이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훨씬 좋잖아요. 간호사도 친절하고요. 정희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엄마, 대답 좀 해요. 그래. 좋네. 정희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았다는 걸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작년 겨울, 정희는 집에서 넘어져 골반에 금이 갔어요. 홀로 사는 노인이 다시 넘어지면 그게 끝일 수도 있다는 의사 말에 자식들은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저는 갈게요. 다음 주에 올게요. 수진이가 방을 나갔어요.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사진첩을 펼쳤죠. 남편 민수와 찍은 사진들이에요. 신혼여행, 아이들 돌잔치, 정년 퇴임식 사진들이요. 여보, 나 여기까지 왔어요. 정희는 사진 속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우리 인생이요. 정희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죠. 사흘이 지났어요. 정희는 요양원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식사, 산책, 낮잠, 저녁 식사. 매일이 똑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정희는 1층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건반을 만졌어요.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그리운 금강산을 쳤습니다. 아, 그 노래. 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회색 스웨터의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박재호라고 합니다. 윤정희예요. 박재호는 정희 옆에 앉았어요. 그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어딘가 허공을 보는 것 같았죠. 저 치매거든요. 초기래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박재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가슴 한편이 아렸어요. 그래도 노래는 기억하시나 봐요. 네. 이상하게 노래는 기억나요. 특히 그리운 금강산이요. 제 첫사랑이 좋아했던 노래거든요. 첫사랑이요. 네. 근데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그냥 이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정희는 다시 피아노를 쳤어요. 박재호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은주야, 넌 어디 있니? 정희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은주. 정희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50년 전 사범대학교 3학년 때요. 같은 과 동기 중에 박재호라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좋아했던 여학생 한은주가 있었죠. 재호 씨, 혹시 강릉사범대 나오셨어요? 네, 어떻게 아세요? 저도 거기 나왔어요. 63학번이에요. 저도 63학번인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멈췄어요. 초등교육과 3반이요. 저도 3반이었어요. 그럼 우리 같은 반 친구였네요. 정희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들이 쏟아졌어요. 박재호. 키 크고 말수 적은 남학생이었죠. 늘 한은주만 바라보던 남자였어요. 그리고 정희는 그런 박재호를 멀리서 지켜보던 여학생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저 윤정희요. 윤정희. 박재호는 이마를 짚었어요. 미안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괜찮아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복잡했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건가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와 박재호는 자주 만났어요. 정희는 매일 오후 피아노 앞에 앉았고 박재호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무슨 노래 칠 거예요? 글쎄요. 뭐 듣고 싶으세요? 동백 아가씨 어때요? 그 노래요? 네. 아내가 좋아했어요. 박재호는 항상 아내의 이야기를 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분은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 슬프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니까요. 박재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첫사랑 은주 씨는요? 은주는 결혼 못 했대요. 제가 그 사람 선택 안 했거든요. 저는 아내를 선택했어요. 박재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아내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은주 목소리는 가끔 들려요. 정희는 숨을 참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정희는 요양원 사무실에 부탁해 옛날 동창회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은주의 소식을 들었죠. 한은주 동기분요? 그분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요. 정희는 전화기를 놓았어요. 한은주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여학생이었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예뻤죠. 박재호가 그녀를 좋아했던 건 당연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박재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재호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죠. 그날 저녁 정희는 박재호를 찾아갔어요. 재호 씨, 산책하러 가요. 산책이요? 좋죠. 두 사람은 요양원 뒷마당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재호 씨, 은주 씨가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박재호는 멈춰섰어요. 왜 갑자기요? 그냥 궁금해서요. 박재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목소리요. 은주는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노래 부르면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좋아했어요? 네. 근데 용기가 없었어요. 고백도 못했어요. 무서웠거든요. 거절당할까 봐요. 박재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 만났죠. 그 사람은 저를 좋아해 줬거든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결심했어요. 재호 씨가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고요. 어떻게든요. 일주일 후 요양원에서 봄맞이 노래대회가 열렸어요. 정희는 박재호를 설득해서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재호 씨,
우리 그리운 금강산 부르죠. 제가요? 노래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피아노 치고 재호 씨가 노래하는 거예요. 대회 당일 무대 위에 정희와 박재호가 올라갔어요. 정희는 피아노를 쳤고 박재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재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박재호가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주야. 정희는 얼어붙었어요. 은주야, 고마워. 내가 내 노래 들어줘서. 재호 씨, 저는 정희예요. 하지만 박재호는 듣지 않았어요. 은주야, 나랑 결혼해 줄래?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재호 씨, 정신 차려요. 저는 은주가 아니에요. 아니야. 넌 은주야. 목소리가 똑같아. 정희는 박재호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무대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간호사들이 박재호를 진정시키는 소리가 들렸죠. 그날 밤 정희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재호 씨는 나를 은주 언니로 착각한 거예요. 그럼 나는 뭐죠?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씨, 저예요. 재호예요. 정희는 문을 열었어요. 박재호가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아까 제가 이상한 짓 했죠. 기억하세요? 네. 간호사가 말해줬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희는 그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재호 씨, 은주 언니가 그렇게 좋았어요? 네.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박재호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은주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선생님 얼굴은 선명해요. 이상하죠? 제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얼굴은 기억 안 나고요. 근데 선생님은 며칠 전에 만났는데 얼굴이 계속 떠올라요. 정희는 숨이 멎었어요. 가슴이 너무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희와 박재호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매일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노래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요양원 커플이라 불렀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오후, 박재호의 아들 박민수가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듣자 하니 여자분이랑 가까이 지낸다면서요. 민수야, 그게. 간호사가 연락 줬어요. 윤정이라는 분이랑 너무 친하다고요. 민수는 정희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정희는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의도라뇨? 우리 아버지 재산이 좀 있거든요. 혹시 그것 때문에 뭐라고요? 정희는 화가 났어요. 그럼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정희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버지는 모르세요. 요양원에서 이런 일 많아요. 노인들 외로운 거 이용해서 재산 노리는 사람들이요. 민수야. 아버지, 죄송하지만 그분이랑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민수는 정희를 차갑게 쳐다보고는 떠났어요. 정희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박재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거예요. 재호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들이 박재호를 부축했습니다. 박재호는 복도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정희는 급히 달려갔어요. 재호 씨, 괜찮아요? 하지만 박재호는 정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저예요. 정희예요. 윤정희, 모르는데요.
박재호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의사가 왔습니다.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박재호는 그날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정희는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민수가 막았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가족이 아니시잖아요. 더 이상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정희는 구급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재호가 떠난 뒤 정희는 무너졌어요. 밥도 먹지 않고 산책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정희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간호사 김미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틀 후 정희의 방에 편지 한 통이 배달됐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재호였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정희 씨, 저 박재호예요. 병원에서 약을 먹으니까 정신이 좀 들어요. 미안해요. 민수가 선생님한테 실례했죠. 제가 민수한테 혼냈어요. 그런데 정희 씨, 이상한 일이 있어요. 오늘 꿈에서 50년 전 일이 생각났어요. 정희는 숨을 멈췄어요. 1974년 봄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요. 졸업 앨범 찍는 날이었죠. 그날 은주가 저한테 말했어요. 재호야, 나 너 좋아해. 근데 저는 거절했어요. 무서웠거든요. 은주는 너무 예쁘고 인기도 많았어요. 저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도망쳤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날 운동장에서 한 여학생이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말했어요. 재호 씨, 후회하지 마세요. 은주 언니는 재호 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 여학생 이름이 뭐였더라? 윤정이였나? 정희는 편지를 꽉 쥐었어요. 맞아요. 그날 정희는 운동장에서 박재호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울었죠. 자신도 박재호를 좋아했는데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정희 씨, 혹시 그게 선생님이었나요? 제가 기억이 맞나요? 아니면 제가 또 헷갈리는 건가요? 답장 주세요. 저 궁금해요.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재호 씨, 맞아요. 그게 저였어요. 50년 전 그날 저는 재호 씨 옆에 있었어요. 정희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 지었어요. 일주일 후 박재호가 요양원으로 돌아왔어요. 정희는 현관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재호 씨, 정희 씨.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어요. 박민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죄송했습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어르신이 아버지 대학 동기셨다고요. 괜찮아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와 박재호는 요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강릉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죠. 정희 씨, 제가 편지에 못 쓴 말이 있어요. 뭔데요? 박재호는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50년 전 그날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말했죠. 후회하지 말라고요. 근데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무슨 후회요? 은주를 선택하지 않은 거요. 아니, 정확히는 제 마음을 따르지 않은 거요. 박재호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항상 마음 한편이 비어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은주가 아니었어요. 그날 운동장에서 저를 위로해준 사람이었어요. 정희는 숨이 멎었어요. 정희 씨,
50년 전 그날 제가 선생님한테 고백했어야 했어요. 근데 못했죠. 바보 같았어요. 박재호는 정희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금 고백해도 될까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윤정희 씨, 저랑 남은 인생 함께 해주시겠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죠. 박재호는 정희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 저도 고백할게요. 저도 50년 전부터 재호 씨를 좋아했어요. 정말요? 네. 근데 말 못했어요. 재호 씨는 은주 언니만 봤으니까요. 박재호는 정희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50년을 기다려줘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희와 박재호는 매일 함께 했어요. 아침 산책도 함께, 식사도 함께, 낮잠도 나란히 누워 잤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요양원에서 가장 행복한 커플이라고 했죠. 석 달이 지났어요. 박재호의 치매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끔 정희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괜찮았습니다. 재호 씨, 저예요. 정희예요. 정희? 아, 정희. 박재호는 천천히 기억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듯 웃었죠. 또 잊어버렸네요. 괜찮아요. 제가 매번 기억시켜 드릴게요. 그해 가을, 정희와 박재호는 요양원 작은 정원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요양원 어르신들과 직원들, 그리고 박민수 가족이었습니다. 73세 결혼하시는 거 처음 봐요. 한 어르신이 말했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하는데요. 정희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재호는 정희에게 반지를 끼워줬어요. 5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었죠.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지는 순간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박재호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의 떨림을요. 정희 씨, 사랑해요. 박재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정희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눈빛이었죠. 저도 사랑해요, 재호 씨. 박재호는 천천히 정희의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박재호의 손길이 뺨을 스치는 감촉에 가슴이 뛰었죠.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얼마만일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5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박수가 터졌어요. 정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재호는 정희의 손을 꽉 쥐었어요. 떨리네요. 박재호가 속삭였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와 박재호는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요양원 규정상 같은 방을 쓸 수는 없었지만 박재호는 정희의 방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정희 씨, 손 잡아도 돼요? 이미 결혼했잖아요. 정희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박재호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요. 정희 씨, 제가 이상한가요? 73인데도 선생님 보면 20살처럼 떨려요. 저도 그래요. 재호 씨 손잡으면 심장이 뛰어요. 박재호는 정희를 꽉 안았어요. 정희도 박재호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죠. 50년을 기다렸어요. 박재호가 정희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저도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 충분했죠. 정희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결혼했습니다. 73세요. 재호 씨 손을 잡았을 때 내 심장이 20살처럼 뛰었어요. 재호 씨를 안았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50년을 기다린 사랑이 지금 내 곁에 있어요.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비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사랑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혹시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랑이 있나요? 그렇다면 용기 내세요. 사랑은 살아있는 한 언제든 다시 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70살에도 사랑은 뜨겁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